리얼리티 트랜서핑 제2권 제65장 자신의 운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단 한 가지의 제약은 가능태 공간 속의 모든 목표와 문이 다 당신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것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아무도 그것을 못하게 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타인의 문을 선택한다면 문제가 생길 것을 예상해야 한다. 당신은 정말 그것이 필요한가? 타인의 목표와 문을 선택함으로써 당신은 최대 저항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선택의 자유가 멋진 것은 누구에게든 자기만의 목표와 문은 타인의 그 어떤 목표와 문보다도 훨씬 낫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선택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타인의 목표와 문을 당신에게 강요하는 펜듈럼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켜야 한다. 타인의 목표는 언제나 당신으로 하여금 원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하게 만드는 의무감을 수반한다. 타인의 목표는 호사와 특권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난다. 타인의 목표는 이루기 어려운 성질로서 당신을 유혹한다. 타인의 목표는 당신으로 하여금 자신과 모든 사람에게 뭔가를 보여주게 만든다. 타인의 목표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강요된다. 타인의 목표는 다른 누군가의 행복을 위해 봉사한다. 타인의 목표는 영혼에게 불편한 기분을 일으킨다. 당신의 목표를 이루면 당신의 나머지 욕망들도 모두 충족된다. 당신의 영혼은 무엇을 하기를 좋아하는가? 무엇이 당신의 삶을 기쁘고 행복한 것으로 만들어 주는가? 목표를 찾아내기 전에는 목표를 이룰 방법을 고민하지 말라. 결정을 내렸으면 영혼의 기분 상태를 살피라. 영혼의 긴장감은 슬라이드를 사용하면 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영혼의 불편감은 결코 없앨 수 없다. 영혼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를 정확히 안다. 당신의 목표를 찾는 과정에서 마음의 임무는 목표를 찾는 것이 아니다. 마음의 임무는 영혼의 기본 상태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는 가운데 모든 외부 정보가 마음을 지나가게 하는 것뿐이다. 당신의 문이란 당신의 목표로 당신을 데려다 주는 길이다. 그 길을 모르겠거든 마음속에서 목표의 슬라이드를 계속 상영하라. 외부 의도가 당신 목표의 인생 트랙 위에서 당신의 문을 열어줄 것이다. 당신의 목표를 향해 가는 길에 영감이 충만하다면 그것은 당신의 문이다.
당신이 자연스럽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의미 있고 가치 있다. 당신의 목표의 슬라이드에 시나리오를 포함시키지 말라. 당신은 이미 그것을 다 가지고 있다. 당신의 목표와 문을 유일한 선택으로 만들지 말라. 안전망을 확보하라. 이전의 문을 닫지 말고 건너온 다리를 불태우지 말라. 타인의 영향력에 말려들지 말라. 자신을 믿으라. 옴기니의 말. 트랜서핑 첫 권을 만난 독자들의 반응은 역자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렬했다. 성원해 주신 독자님들 모두에게 이 지면을 빌어 역자로서 깊이 감사드린다. 그처럼 사랑받는 기쁨과 함께 후속권들을 빨리 출간해 달라는 아우성에 시달려야 했다. 처음부터 제3권까지 다 번역된 뒤에 한꺼번에 출간되었더라면 더 좋았을 테지만 하루라도 빨리 소개하고 싶었던 마음들이 강해서 그런 가능태가 물질로서 실현되었던 것 같다. 이제 오래 기다려온 독자님들의 품에 조심스레 둘째 권을 안겨드리면서 안도감과 함께 잔잔한 기쁨을 느낀다. 마음 속에서 슬며시 고개를 들이미는 너무 큰 기대에 못 미쳐서 실망시키면 어떡할까 하는 불안감은 그냥 던져버리려고 한다. 트랜서핑 시리즈의 둘째 권을 읽으면서 내내 노자의 위무위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함이 없이 하라.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인용해온 말이지만 선문답처럼 알쏭달쏭해서 그 진의가 누구에게나 쉽게 드러나지는 않을 것이다. 다행히도 트랜서핑은 알쏭달쏭하지가 않다. 짧은 내 생각에는 결국 한마디로 줄여서 함이 없이 하라다. 그런데 고맙게도 거기에 어떻게가 잘 설명되어 있는 것이다. 특히 제2권은 첫 권의 원리와 이론에 이어 어떻게가 시작되는 책으로 첫 권 이후에 오랜 시간 기다려온 독자님들의 갈증을 어느 정도 해소해 주리라 본다. 함이 없이 하라라는 노자의 말씀은 금강경에는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으며 성경에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라는 말씀으로 그 깊은 의미가 살짝 감추어져 있다. 이처럼 트랜서핑의 원리는 동서고금의 진리와 상통하면서도 그 실천법을 현대 물리학에 근거하여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사고 싶다. 또 하나는 트랜서핑이 옛 성인들의 가르침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 당연히 그러하리라.
만약 트랜서핑이 진리에 가깝다면 어찌 성인들의 가르침과 다를 수 있을 것인가? 트랜서핑은 함이 없이 함을 마음과 영혼이 일치된 상태라고 부른다. 그것은 우리의 전통 동학에서 말하는 내 뜻이 하늘의 뜻과 다르지 않은 상태, 내 마음이 곧 너의 마음인 상태일 것이다.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창조력을 발휘하는 행위가 바로 이것이다. 고대 문명의 마법사들이 평생을 바쳐 알고자 했던 시크릿은 바로 무의였던 것이다. 우리는 트랜서핑으로 이 현묘한 무의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저자가 말한 것처럼 트랜서핑은 대단하거나 특별한 비법을 사용하진 않았지만 단순한 태도의 변화만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것 같다. 그저 번역하느라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역자의 삶은 눈에 띄는 변화를 겪고 있다. 함이 없이 한다는 것이 어떤 건지를 부끄럽게도 그 말을 입에 담은 지 여러 해가 흐른 지금에서야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것이다. 진정으로 아는 것은 곧 물질 현실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모양이다. 책을 번역하면서 아하 그렇구나를 몇 번이고 연발한 후에야 나의 견고한 어리석음이 흔들리면서 새로운 행운의 물결에 길을 내어주고 있다. 그리고 행운은 또 다른 행운을 부른다는 말도 참으로 옳다는 것을 요즘 실감하고 있다. 첫 권에서 소개해드렸던 트랜서핑 카페는 이제 어느덧 독자님들의 쉼터 혹은 놀이터로 제 기능을 갖추기 시작했다. 이 권의 출간을 계기로 좀 더 많은 트랜서퍼들이 합류하여 행복과 성공의 물결이 더욱더 활발히 굽이치기를 바란다. 그 흐름을 함께 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성공의 물결이 늘 곁에 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자연의 모든 파동은 동조와 공명에 의해서 그 진동이 증폭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 아닌가. 저자의 말대로 트랜서핑도 하나의 펜듈럼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깨어있는 의식으로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유익한 펜듈럼이 된다. 우선 트랜서핑의 원리를 이해함으로써 파괴적인 펜듈럼에서 벗어나자. 그런 다음에는 유보 상태에 머물지 말고 트랜서핑이라는 행복의 펜듈럼을 적극적으로 선택하자. 통 안에서는 통을 굴릴 수 없다. 먼저 통 밖으로 나오라. 그런 다음에는 행복의 삶이라는 통을 신나게 굴려보자. 2009년 3월 봄이 오는 날에 박인수